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상승의 시그널 보내는 섹터와 종목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포착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미국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시황 짚어보고요.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시장 중심에서 어떤 수급 주체별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포착하는 시간,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매일 11시마다 오셔서 우리 시황 일일이 알려주시는 이무학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식목일입니다. 우리 수익도 식물들처럼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을지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들어볼게요. 네, 저는 오늘 말씀해 주실 줄 알았네요. 식목일인지도 몰랐습니다. 네, 아무튼 중요한 날인데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자, 오늘 일단 한 줄 시황평은 bad news is bad news.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어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해석을 해보자면 나쁜 뉴스는 나쁜 뉴스다 정도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이게 우리가 기존의 시장을 봤을 때는 이 크레딧 리스크가 터졌었던 3월달, 3월 중순 이전에는 이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그냥 날고 있다, 아직 플라잉이다. 그러니까 경기 연착륙, 경착륙이 아니라 미국 경기는 계속 아직 화랑이다라는 얘기. 그러면 연준에서는 계속 금리를 인상 내지는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야. 이런 뉴스들로 인해서 고용지표 좋게 나오고 수출 판매 여러 가지 이 인플레 지표 말고요, 그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지표들이 대표적으로 고용지표가 되겠는데 그런 것들이 좋게 나오면 굿뉴스인데도요,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있고 소비가 잘 되고 있고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소비 판매,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짐에도 굿뉴스가 나오면 미국 증시는 항상 떨어졌습니다. 왜죠? 바로 증시 하락의 범위는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금리를 계속 연준에서 인상하기 때문이었죠, 그죠?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감에 항상 시장이 빠지고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지표가 조금 안 좋은 날이 있으면 장이 올라가는, 즉 굿뉴스 이즈 배드뉴스,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가 그동안의 흐름이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크레딧 리스크가 이제 터지고 나서는 이제는 굿뉴스는 굿뉴스고 배드뉴스는 배드뉴스다. 말 그대로 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위기는 잠복기가 있다 그랬죠, 그죠? 사람의 몸이 피곤할 때마다 이렇게 좀 부풀어 오르는 입술처럼 이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시장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표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지표가 안 좋아지고 사람 몸이 안 좋아지고 다쳤다. 지표가 안 좋아진다라는 것은 몸에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또 입술이 부풀어 오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거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의 고용, 구인 이직 보고서가 구인 건수가 예상치보다 떨어졌다. 즉 모든 것이 그렇지만 주식도 마찬가지, 수요와 공급, 구인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죠. 구인자가 있고 구직자가 있죠, 그죠?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항상 1,000만 건 이상 구인자가 많았어요, 구직자보다. 그래서 임금이 계속 올라간다는 우려감에 구인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도 어제는 구인자가 처음으로 1,000만 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2년 만에 떨어진 거거든요. 2021년 5월 이후 처음이니까요. 고용지표가 그러면 고용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장이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어제 미국장은 나스닥 지수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조정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보시면
별로 안 빠졌는데요. 고용지표 아직도 구인자가 많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심플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셈을 해보자면 더하기 빼기 말고 곱셈 나눗셈을 해보자면 이제 굿뉴스는 굿뉴스고 배드뉴스는 배드뉴스구나. 앞으로 지표가 좋게 나와도 시장은 빠질 일이 없고 지표가 오히려 안 좋게 나올 때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구나. 이게 이제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미국에 계속 나올 뭐 일단은 4월달은 FOMC 회의가 없으니까요. 그죠? 4월달에는 이제 지표에 좀 민감한 한 달인데 지표는 이제는 기존의 방식과는 반대로 틀어서 굿뉴스는 굿뉴스대로 해석하시고요. 배드뉴스는 배드뉴스로 굳이 그대로 일단 해석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에 가용 일자리 수가 2년 만에 1,000만 건 이하로 떨어지면서 배드뉴스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됐는지 짚어주셨고요. 이런 부분들 혼자 좀 파악하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시황 통해서 한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살짝 빠지는 흐름이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좀 상승 출발해주는 모습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국내 증시 완전 뭐 기세 등등입니다. 말 그대로 호랑이에 올라탄 듯한 아주 강한 상승 흐름, 아주 강한 기운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코스닥 지수입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센 흐름들이 연초에도 계속 나와주고 있고, 코스피 아직 2,500 못 넘어갔어요. 그죠? 2,484포인트.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직도 저기서 맴맴 돌고 있잖아요. 그죠? 시총 상위 종목군들. 지금 보시면 시총 상위주들 볼까요? 코스피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LG화학, 현대차, 네이버, 기아. 자, 요새 뭔가 좀 임팩트 있는 종목? LG 엔솔, 그나마 전기차 셀 업체 빼고는 뭐가 일단은 뭐 차트가 뭐 솟구쳐 오른다거나 아니면 뭐 수급이 좋다거나 아니면 뭐 엄청난 뉴스 호재가 있다거나 이런 종목들이 없어요. 그죠? 그럼 이러한 좀 흐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갇혔습니다. 외국인들이 안 사죠. 그죠? 코스피는 상당히 좀 갇혀 있는데 정말 코스닥 무섭네요. 시장 상승이 계속 좀 폭발적으로 벌써 865포인트까지 와 있습니다. 이 흐름들이 보시면 좀 길게 우리가 2021년 유동성 랠리 때 코로나 유동성으로 1060포인트가 그때가 좋았죠. 그죠? 1060포인트에서 650포인트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거의 한 40% 가까이 빠진 거죠. 1000에서 600 갔으니까요. 일단은 뭐 뜬금없지만 버티신 분들 아주 잘 버티셨다. 수고 말씀 좀 전해드리고 자,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 벌써 하락폭이 한 반 정도는 돌렸어요. 그죠? 뭐 위에서 떨어진 게 낙폭과대인지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일단은 뭐 반등 탄력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산이 깊으면 골도 깊고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 그런 식으로 일단 연초에 굉장히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순환매가 계속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코스피는 일단 좀 제껴둘게요. 워낙 안 가니까요. 그죠? 제가 삼성전자 핵시스 말씀 좀 드린 적도 없지만 일단 좀 제껴두고 일단 이렇게 호랑이 등에 올라탄 코스닥만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오늘은 순환매가 돕니다. 수급은 여전해요. 그죠? 코스닥 누가 사는 건 없어요. 그냥 개인 장세입니다. 개인이 정말 돈이 어디서 이렇게 났는지 외국인들 기관 매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계속 시장을 뿜어내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주들 소형주들 뭐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잡식성에 다 먹어버려요. 시가총액 1, 2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뭐 100원 동전주들까지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아주 그냥 강하게 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업종 내에서도 보시면 제가 이제 전기차 종목들 2차 전지주들 슬슬 수급이 빠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그래서 다른 쪽들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 1월 달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1월 달에 코스피에서 1월 달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죠? 1월 달 외국인들 들어왔을 때 여기 보시면 1월 2일 외국인 매수입니다. 1월 2일 53억부터 시작해서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막 9천억, 8천억, 7천억, 2천억, 5천억
하루에 막 7, 8트럭씩 그냥 막 싸버리니까요. 코스피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전 업종군들이 마치 마사지 받듯이 저 끝에 있는 하락 업종부터 저 위에 있는 상승 업종까지 다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죠? 저는 이 현상이 지금부터 코스닥이 시작될 거라고 봐요. 마사지 현상, 순환매 현상. 즉 2차 전지에 쏠렸던 수급들이 질서 있는 조정. 에코프로가 막 무너지면 그냥 다 깨집니다. 그죠? 에코프로가 지금 사이즈를 보니까 한 번에 무너질 차트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조금씩 이제 옆으로 누워주는 게 최고고요. 그죠? 옆으로 누워주는 기간 조정 형태가 최고고, 조정을 약간 받더라도 뭐 10%, 20% 확 와장창 깨져버리는 흐름만 아니라면, 질서 있는 조정만 2차 전지주들이 보여준다면 오늘 바이오주들 순환매가 강하게 돌고 있죠. 이런 식으로 다음은 어딜까? 코스피에서 은행주 올랐으면 내일은 증권주인가? 다음 날은 건설주인가? 이런 것처럼 코스피에서도 오늘은 바이오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스타트는 끊었어요. 바이오가 일단 다른 개주주자 2차 전지가 막 뛰다가 이제 바톤을 넘겨준 거죠. 어디에 넘겨줬나 봤더니 바이오한테 넘겨줬네요. 그죠? 바이오가 또 한 바퀴 뛰면 다음 주자, 3번 주자한테 또 바톤을 넘겨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번 4월달은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다. 2번 주자 바이오, 3번 주자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같이 저랑 노란톡방에서 고민하시면 아마 좋은 종목들 계속 쏟아져 나올 겁니다. 네,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코스닥 기세 등등한 모습인데요. 865포인트까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순환매 장세 속에서 이제는 이 에코프로를 시작으로 2차 전지주들의 시그널이 조금씩 꺼지는 양상인데, 그 다음 순환매가 어디로 돌지 저희와 함께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아래 나가고 있는 노란톡방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상승 시그널을 보면 확실히 바이오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상승 시그널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상승 특징주는 오늘 상한가로 볼게요. 네, 상한가. 매드팩토입니다. 그죠? 매드팩토. 이 희귀의약품. 그러니까 2차 전지주들도 보시면 리튬? 작년에 리튬주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죠? 전고체는 작년에도 가끔 상승을 했지만 올해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전기차 충전소, 이렇게 과거에 전기차 관련주 하면 뭐 천편일률적으로 전기차도 소재, 부품, 셀 이쪽 단에서 움직였던 게 올해는 아주 특이하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종목군들이 갑자기 이제 테마를 이루고, 대표적인 게 리튬이죠. 그죠? 이런 종목들이, 폐배터리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었죠. 그죠? 바이오도 좀 이런 현상인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신약들,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것들, 전 세계에 없던 것들, 그러니까 매드팩토 같은 거는 희귀의약품, 그죠? 희귀의약품이나 오늘 올라가지고 있는 고바이오랩, 어제 제가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고바이오랩, 이것도 뭐냐면 약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이오시밀러, 뭐 오리지널 이런 제품이 아니라, 고바이오랩도 하는 약이 뭐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요. 이 아주 작은, 우리 장에서 유익균, 유해균 있죠, 그죠? 그러한 미세균들을 활용해서 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세계 최초로 4월 26일 날 FDA에서 승인이 날지 안 날지,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지만 거기에 일단 촉각을 굉장히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보시면 항암제도 이 기존에 있었던 표적 항암제나 이런 약품 물질들이 아니라 신약, 면역 항암제, 뭐 이렇게 세상에 없던 것들이 이런 2차 전지와는 좀 유사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없었던 전고체나 폐배터리, 뭐 리튬 관련주들이 주도를 했지만, 바이오주 상승도 여러분들 아마 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상승도 기존에 우리 기존에 뭐가 있었지? 하면서 종목을 찾으면 안 가요. 그건 안 갑니다. 새롭게 찾아야 돼요. 새롭게. 그러니까 이전에 옷장에 있었던 바이오는 다 버려버리셔야 됩니다. 새롭게 쇼핑을 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종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 오늘 상승하는 특징주들, 희귀의약품, 아니면 뭐 마이크로바이옴, 뭐 이런 식으로 면역 항암제, 이런 식으로 기존에 없었던 것들이
시세를 이끌더라. 이게 오늘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만약에 그러면 좀 이따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하락 특징주로는 하이로코리아, 조선주 안 좋다 그랬죠. 현대미포조선. 심리가 아니라 10발자국도 못 가서 발병 나네요. 그죠? 안 좋네요. 확실히 조선주들은 제가 계속 좀 극구 만류하는 섹터죠. 그죠? 왜냐하면 계속 뉴스가 나오잖아요. 수주 최고, 세계 수주량이 60% 싹쓸이, LNG 선포,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안 가요. 그죠?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잘 이해가 안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조선주 안 가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상승 섹터부터 본다면 기존에 없었던, 세상에 없던 기술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2차 전지주들이 그랬고요. 그 다음 파트너로서 이제는 바이오주들이 그 양상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이제 조선주들에서 이 상승 시그널이 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주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보유 중이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들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리뷰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은 인탑스와 CNC 인터내셔널, FST까지 저희가 방송 통해서 공략을 했던 종목들인데 오늘 모두 전고점을 넘겨주는 흐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뷰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네, 일단 FST는 이제 슬슬 여러분들 주머니에 수익을 챙기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격 부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저스템도 말씀 좀 드렸죠. 이제 11선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는 거 보시면 이제 그때 제가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겠다. 자, 이제 슬슬 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죠? 11선 딱 대놨어요. 오늘 십자형 보직 캔들로 대놨기 때문에 오늘 종가 패턴 봐서 또 저스템 한 번 더 공략을 해볼지 여러분들한테 또 꿀팁을 톡방에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FST도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 챙기시고요. 이거는 이제 11선은 올라오잖아요. 10일 동안의 이동 평균 주가니까 평균선은 올라오고 주가는 내려가고 또 만나겠죠. 저는 한 24,200원쯤 여기서 만날 것 같아요. 그죠? 좀 만날 때 다시 한번 들어가도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 IT와 관련해서 페리클 업체, FST, 반도체 또 제어 업체, 저스템 일단은 포트 일단 비워 두시고요. 그리고 제매수 타이밍을 다시 공략할 타이밍을 저랑 같이 잡아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고입니다. 고하는 섹터들 인탑스 오늘 멋들어지게 일단 뽑아줬습니다. 장중에 VI 한번 발동을 했고요. 제가 오늘 상승은 아직 목표 주가를 선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 주가라는 게 만약에 이 상태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여기서 조정이 없이 갔다면 저는 아마 VI 발동되는 시점에서 이제 조금씩 물량을 정리해 나가는 방향을 설정했을 텐데 이상하죠? 저는 이 음봉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여기 음봉 하나 보이시죠? 그죠? 뚝 떨어지는 음봉. 자, 이 뚝 떨어지는 음봉이 뭐예요? 여기서 물량을 많이 털렸을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건 이제 흔들기 패턴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거래가 빵 증가했다면 이건 털기죠. 그죠? 그래서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 거래량은 세력의 발자취라고 하는 게 하락하는 음봉, 뚝 떨어지는 음봉에서 거래가 없어요? 말 그대로 페이크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개인들 물량을 한번 털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시세는 털린 만큼, 즉 떨어진 만큼 더 강하게 뻗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모아졌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음봉이 없었다면 저는 목표 주가 41,000원, 42,000원 라인 때 잡았을 텐데 이 뚝 떨어지는 음봉 때문에 목표 주가를 45,000원 정도로 오히려 상향하면서 여러분들 가시는 전략을 좀 세워드리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화장품 쪽에서도 계속 새롭자. 올해 트렌드는 새로운 거. 항상 새해마다 새로운 트렌드가 발생하지만 주식도 마찬가지. 2차 전지가 그랬듯 또는
2차 전지도 양극재만 갔잖아요. 뭐 셀업체 간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기존에 좀 약간의 생각들, 우리가 시장을 그동안에 봐왔던 말 그대로 꼰대 같은 습성들, 화장품 하면 아모레? LG? 코스맥스? 콜마? 이런 그 편견을 좀 부시고요. 새로운 옷을 입자고요. 그죠? 그래서 화장품 하면 저는 올해는 색조, CNC 인터내셔널이 있고요. I 패밀리 S 있습니다. I 패밀리 SC. 이것도 잘 가죠. 그죠? I 패밀리 SC. 그리고 클리오. 색조 3인방입니다. 클리오도 잘 가죠. 자, 지금 아모레가 가면서 갑니까? 아모레 지금 안 가요. 그죠? LG생활건강 갑니까? 안 갑니다. 코스맥스 갑니까? 잘 안 가요. 그죠? 이전의 종목들의 화장품, 이무학 멘토가 화장품 간대네? 아모레.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이 화장품도 새롭게, 색조 쪽 보시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저의 최선호주는 다 좋아요. 다 좋지만, CNC 좋고, 클리오 좋고, 다 좋지만, 저는 CNC 인터내셔널이다. 여러분들, 우보 천리라 그랬죠. 그죠? 천천히 갈 거지만, 좀 있다 보면 44,000원 가 있고, 좀 있다 보면 5만원 가 있고, 이렇게 아주 편안한 수익을 줄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하락하는 종목들, 멀미 나시는 분들은 요거, 천천히, 가는 종목이니까, 초보자들 탑승하기 좋겠죠. 그죠? 영유아 탑승하기 좋은 차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타고 가보시고, 그리고 인탑스 말씀을 좀 드렸고, FST 매도 말씀을 드렸네요. 네, 이렇게 일단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 진행해주신 세 종목 모두 전고점을 넘겨주는 흐름인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도 잡아주셨습니다. 특히나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월 말에 이후로 처음 공략을 한 이후로 3번가량을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부분에서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면서 흔들기 패턴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얘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자세한 매매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장에서 또 공략할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화장품 하면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 생각의 이 고리를 연상시킬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국이죠. 그죠? 요커, 리오프닝. 그래서 이 중국에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화장품주들은 어찌됐든 간에 다 연결고리가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팔아봤자 얼마나 팔겠어요. 그죠? 인구수가 작아서. 그래서 중국, 우리가 이 정말 화려한 시대, 사드 이전에 아모레퍼시픽이 주가가 4배, 5배 갈 때에 그런 아주 좋은 기업들이 있지요. 그래서 다시 중국과 이 리오프닝 화장품주들이 이 보릿고개를 넘고 다시 간다라고 치면 이 종목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청담 글로벌입니다. 그죠? 청담 글로벌, 이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중국 가서 뭘 하고 싶어요. 중국 가서 화장품을 팔고 싶은데, 아는 게 있어요. 중국에 중국말을 할 줄 알아요. 중국에 마케팅하는 채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청담 글로벌한테, 수수료를 제공을 하고, 금액을 지불하고, 사업을, 비즈니스를, 판을 깔아주기를, 중국 판을 깔아주는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대행해주는 회사죠. 그죠? 마치 홈쇼핑을 만들어주는 홈사이트, 웹사이트처럼, 중국 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게끔 또는 마케팅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다방면의 루트로 성공을 도와주는 내용. 창업 파트너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아직은 여러 가지 정황상, 활발하게 중국과의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중국과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또 특히나 이번 여름, 또 코로나 이후 처음 맞는, 말 그대로 이제 진짜 엔데믹 구간에서, 여러 가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또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일단 화장품과 중국과 또 리오프닝과 이제 삼각 편대를 연계할 수 있는 종목 뭘까? 저는 청담 글로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단 글로벌 제가 말씀드렸던 패턴이 또 나왔어요. 그죠? 자, 21 저스템을 포착했었던 기법입니다. 그죠? 21선 돌파는 적산병 캔들이 나와주고 주가는 5일선을 타고 쓱 지금 고개 물 위로 수면 위로 쓱 올라오고 있죠. 그죠? 성단 글로벌 일단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나머지 시간상 나머지 두 종목은 우리 또 노랑톡방에서 이벤트 중에 있으니까요. 좋은 종목들 계속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화장품과 리오프닝 관련주로 청담 글로벌, 특히나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좋아하시는 패턴의 차트라고 하니까요.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은 잠시 뒤에 짚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주신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향후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얘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하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종목 리뷰부터 진행을 해볼 텐데요. ST큐브와 앱클론 모두 오늘 18%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이후에 좀 시세를 어떻게 가져갈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눌리는 모습인데 향후 예.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오랜만에 제약 바이오주가 급등을 좀 해줬던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된 뭐 국내 이제 투자에 대한 뭐 정책 모멘텀, 그다음에 미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그 암에 대한 그 발언,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를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는 뭐 국가 정책, 이것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현재 4월에 암학회, 그다음에 2월에 종양학회가 되면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S큐브하고 에클론 같은 경우는 1월 초에 대세 상승을 보고서 바이오의 선도 대장주다 이렇게 자주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또 떴다 볼 수가 있고요. 에클론 같은 경우는 현재 CRT 기술, 그러니까 CRT 기술이란 것은 현재 그 면역 체계에다가 새로운 어떤 그 돌기, 그러니까 유전자 편집 기술을 더해서 여기에 암세포를 현재 가장 공격을 잘 할 수 있게끔 그 면역세포를 현재 변형시켜서 다시 유전자 편집을 변형시켜서 인간의 몸에 이제 재주입하는 획기적인 방식입니다. 이제 국내 의료보험에 적용이 됐는데 알다시피 주사 한 방에 4억, 5억 한 거 아시죠? 그만큼 꿈의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에클론이 이걸 도전을 좀 하고 있고요. 현재 표적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중 항체뿐만 아니라 뭐 단일 클론 항체, CRT 기술까지 이런 어떤 다방면에 걸쳐서 완벽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공동 임상 기술 로열티 판매를 했던 임상에 대한 발표가 원래는 2월 달에 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조만간 임박을 한 것 같습니다. 요거에 관련된 자세한 자료는 노란톡방에서 제가 자세하게 이제 공개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1월 초에 그 제시를 했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이때였죠. 그리고 나서 뭐 주가가 약간 지지부진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 쌍바닥에서 눌림목이 나오고 여기서 한번 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절반 조정, 탄생 파동이 나왔고 직전 고점에서 약간 흔들리다가 다시 한번 층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있더라도 한 번 더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올봉의 패턴으로 보면은 3개월에서 멈춰야 되는데 3개월이 많이 연장이 되면은 추가 2, 3개월이 더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세로 보면은 최소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추세에서 라임 때까지 최소한 1차적으로는 한 34,000원인데 중장기적으로는 이걸 넘어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에 이제 관심이 계신 분들은 현재 왜 이제 대장주인지 이러한 어떤 자세한 자료와 함께 임상 자료와 함께 공개가 되니 이제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이제 S큐브였습니다. 자, S큐브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그 주식 프로리그 출전 종목 중에서 자주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S큐브도 현재 1월 초에 계속해서 처음에 이제 제시를 좀 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1월 초에 이제 했던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때였죠. 이때 정도 해당이 되는데 뭐 잘 가다가 현재 살짝 약간 투매가 있는 상황이 좀 해프닝이 일어났죠. 임상 실패니 어쩌니 이렇게 루머 돌아가지고 해서 약간 일시 급락이 됐는데 반등에 성공하고 다시 한번 장이 안 좋아서 약간 밀려줬지만은 이걸 돌파를 좀 해주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노란톡방에서는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상황이 있죠. 현재 21선 돌파를 했을 때부터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현재 장중 플러스 5% 이하에서 제시를 현재 차트의 어떤 변곡점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조금 밀려주고 있는데 장중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종가 관리가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S큐브에 대한 자세한 어떤 자료 분석 이 부분들은 노란톡에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ST큐브와 앱클론 각각 75%와 59%의 수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현재 차트 변곡점 상에서 추가 상승 가능 여부를 노란톡방에서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 세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부터 포착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요.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알루미늄 박과 원통형 케이스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요. 화학주들의 강세 속에서도 아직까지는 큰 시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시면 어느 정도 한 일주일가량 하락세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차트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2차 전지와 알루미늄 박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많이 공부를 했었잖아요. 예. 지금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동원 시스템즈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렇게 크게 많이 있지 않은데 2, 3일 전부터 조금 입질 매수가 좀 있어서 제시를 좀 했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동원 시스템즈는 현재 최근에 참치캔이나 뭐 캔 위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2차 전지로 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로 현재 2차 전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과를 하는 현재 부분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은 양극재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 음극재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 이렇게 마스터를 좀 했고요. 그러면 양극 활물질하고 음극 활물질을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다가 현재 전지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에 대해서는 현재 알루미늄 박에다가 현재 양극 활물질을 코팅해서 바르는. 그렇게 되면은 양극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음극 활물질은 바로 음극재인 구리를 써서 현재 전지를 만듭니다. 거기다 코팅을 하는 과정이죠. 근데 그래서 알루미늄이 인기가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가 인기가 있는 부분들은 차량 경량화 때문에 알루미늄에 대한 소요가 많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두 번째로 약간 넘어가서 알루미늄 박을 어떻게 만드냐? 실제 알루미늄 박은 이렇게 얇은 강판,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대형 어마어마하게 통입니다. 사람 키 높이만큼. 근데 이걸 뭐 얇게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는데 실제 이제 프린트하는 그러니까 현재 양극 활물질을 약간 코팅, 약간 슬러시 방식으로 해서 약간 풀칠하듯이 코팅하는 어떤 기계를 직접 여러분들이 공장에 다녀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녀올 수도 없기 때문에 사진을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고 이걸 다시 이제 자르는 거죠. 네, 그런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알루미늄 박은 어떻게 만드느냐? 원래 이제 알루미늄 원재료
현재 노벨리스 코리아가 대부분 알루미늄을 납품하고 있고 나머지 조일 알루미늄이라든가 대우 AL이 온계를 납품하면은 온계나 판재를 납품하면은 이걸 더 얇게 만드는 것이 사마 알루미늄, 롯데 알루미늄, DI 동일이 있습니다. 근데 롯데 알루미늄은 지금 이제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마 알루미늄이나 DI 동일, 네. 그다음에 이걸 공급하는 조일 알루미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지는데 그러면 알루미늄 박에 대해서 시장 동향 어떻게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잠시 보시면은 다음 장 이제 보시면은 대충 나오는데 현재 그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롯데 알루미늄 19%, 그다음에 사마알루미늄 27%, 현재 DI 동일이 39%, 매우 강자죠. 그다음에 동원 시스템즈가 15%. 이제 신생 업체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부분들은 사마알루미늄이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시세가 가장 크게 났던 그런 이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DI 동일의 자회사가 동일 알루미늄입니다. 이런 이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다뤄야 할 부분들은 동원 시스템즈. 왜냐하면 사마알루미늄이나 DI 동일은 많이 올랐다가 현재 좀 추세 이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차트가 조정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동원 시스템즈를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사마알루미늄이나 아니면 조일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큰 시세가 나왔다가 추세 이탈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알루미늄 박 관련주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다시 봐도 괜찮은 걸까요? 예. 후발주라든가 네. 아니면 알루미늄 방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차량 경량화에서도 들어가기 네, 때문에 다른 모멘텀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부분들이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된 종목은 원재료는 조일 알루미늄이라든가 제가 이제 대우 AL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원재료는 조일 알루미늄인데 이걸 납품하고 있다 해서 조일 알루미늄이 강세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알루미늄 박은 얘기했다시피 사마 알루미늄, DI 동일, 동원 시스템즈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이걸 차량 경량화나 이쪽으로도 많이 소모가 되는데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대우 AL, 그다음에 삼보산업, 한주 라이트 메탈 이런 그다음에 알루코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또 알루미늄 가지고 이제 배터리 케이스, 배터리 팩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재료. 그래서 이쪽하고 연결이 되는데 배터리 팩 케이스 이런 부분들은 알루코, 한주 라이트 메탈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시세가 나지 않았던 부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예전에 언급했던 알루미늄 탈산제 같은 경우는 퍼스코 엠텍 언급을 좀 했었죠. 그래서 한번 페로망간 재료도 가지고도 한번 크게 시세가 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데 동원 시스템즈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박을 이제 기존에 2016년부터 계속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원통형 케이스는 업체를 이쪽 관련된 업체를 좀 인수를 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 1,000억 정도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증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새롭게 이제 신설 공장을 신설을 해서 파우치 셀, 그러니까 파우치 셀이라는 것은 그 원통용 셀, 각셀, 그 다음에 파우치 형태로 만드는 세 가지 방식인데 요거에 대한 셀, 소재 이 세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원 시스템즈가 2차 전지 소재로 전체적으로 탈바꿈하는 부분인데 이런 매출들은 동원 시스템즈의 매출에서 약 10%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증가해도 그렇게 태가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고밸류에이션을 일단 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에서 그런 부분들이 특장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동원 시스템즈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세가 전혀 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후발주나 지금은 양극재 위주로만 됐고 좀 최근에는 현재 밸류체인 제로 위주로만 돼 있는데 후발주나 이런 쪽, 그다음에 차량 경량화나 이런 그 파생되는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시세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동원 시스템즈도 한번 급락하고 쌍바닥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박스권을 돌파를
계속해서 못 해주고 있죠. 근데 마지막으로 현재 시그널이 있다겠죠. 항시 탄생파동, 상승과 저정의 절반 자리에서 꺾고 돌리는 어떤 부분이 나와주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꼭 돌리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돌려준다는 전제하에 가면은 N자형으로 크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동원 시스템즈를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것은 이 61선이 우하향이 되고 있는 가운데 21선이 쌍바닥 패턴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수급이 왕창 들어오면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루미늄 박의 후발 투자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동원 시스템즈였고요. 특히나 지금 부근에서 상향으로 패턴을 바꿔준다면 N자형 상승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기관들의 수급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 이렌텍입니다. 모빌리티 ESS 배터리 팩을 만드는 신시장을 만들고 있고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지난주에 큰 폭의 조정이 나오면서 현재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또 로봇형 배터리 팩을 만들면서 앞으로 확대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적인 분석까지 쭉 이어가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렌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려지는 부분들은 전자담배를 만드는 회사다 해가지고 과거에 한번 크게 알려졌는데 원래 이렌텍의 부분들은 이제 스마트폰의 케이스, 충전기 이런 부분들을 그다음에 배터리 팩, 배터리를 감싸는 팩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2차 전지에 들어와서 이렌텍이 지금 집중하는 부분들은 로봇 청소기라든가 전기 자전거, 그다음에 모빌리티 이쪽으로 또 가정용 ES 저장 장치 이쪽으로 신사업을 계속해서 펼쳐주고 있는데 그 하기 전에 이쪽 현재 사실은 전자담배도 현재 전지를 사용해서 어떤 배터리를 사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배터리 팩으로 진출했고 앞으로 신사업인 이쪽으로도 진출할 수가 있는데 가정용 ESS 저장 장치는 유럽과 미국에서 계속해서 전기 수요가 딸리는 부분들, 그다음에 IRA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도 있고 해서 이렌텍이나 이쪽 가정용 ESS,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이쪽으로도 하나 이슈가 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인도 시장이 열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로봇 관련된 이송 배송에 관련된 배터리 팩도 올해 이제 매출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렌텍은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합니다. 그다음 증강영실을 하고 있는 AR, VR 기기도 또 만듭니다. 그래서 다방면에 걸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 차트를 이제 바라보시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해줬다가 조정을 보이고 다시 이제 삼중바닥까지 조정을 보였죠. 삼중바닥까지 조정을 보이는 시점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들어주면은 보통 이제 N자형의 흐름들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보통 하나의 주기가 60일 주기로 현재 일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한 70일째, 두 번째에서 보면은 약 60일째가 되죠. 그래서 60일 사이클로 갈 수 있는 흐름들이 현재 이렌텍에서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관의 매수가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절 단계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렌텍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배터리팩 성장성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N자형 패턴 공략법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한주라이트 메탈입니다. 현대차 차량의 경량화를 위한 전략 수혜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늘은 0.78%가량 하락이 나오고 있고 차트가 되게 특이해요. 뭔가 향후 좀 긴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 저항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난해에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 배터리 케이스 모멘텀도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예, 한주 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보면 라이트 메탈,
가벼운 메탈. 네. 예, 이름이 이렇게 딱 와닿죠. 근데 현대차의 이제 차량 경량화 전략 수혜주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현대차에서 차량 경량화 전략은 앞에 이제 보시면은 섬유 광화 플라스틱, 그다음에 두께를 달리하는 TRB 강판 이런 부분들 옆면에는 알루미늄, 그다음에 내부 부속 자체도 알루미늄으로 전체를 바꿔가는 중장기 전략이 다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한주 라이트 메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그림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그 전기차에 대한 각종 부품 이 모두 옛날에는 주조물이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전부 다 알루미늄 쪽으로 거의 다 바꾸는. 그러니까 하나의 나사저도 다 경량화시키는. 그러니까 거의 경량화에 사활을 거는 건데 워낙 배터리팩이 무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 여기서 최대의 어떤 알루미늄 가공 전문의 한주 라이트 메탈이 최고의 수혜주로 떠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한주 라이트 메탈의 또 다른 모멘텀들은 슬로바키아의 이제 공장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조공법에서도 나름대로 특허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조에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주조 어떤 특화된 공법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배터리 케이스를 만드는 부분들, 이 전체 통을 말하는 거죠. 전체 통을 알루미늄 케이스로 만드는 부분인데 지금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현재 진출을 하고 있고 여기서 현재 OEM 방식으로 제조될 수 있고 아니면은 유럽에 있는 다른 자동차 메이커에 대한 어떤 하청도 가능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주 라이트 메탈이 가장 어떤 그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그리고 이제 시세도 거의 안 났습니다. 그리고 한주 라이트 메탈은 코넥스 시장에서 또 변경 상장이 됐기 때문에 신규 상장이 되고 나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시세가 약간 그 거의 나지 않는 그런 부분, 약세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 조금 올라와주는 단계고 시총이 약 1,000억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 케이스로 어떤 그 현재 새로운 성장 동력, 차량 경량화 쪽 이런 쪽에 어떤 성장 모멘텀이 매우 강력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세가 나지 않는 종목에 대한 어떤 순환매를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제가 원래는 뭐 사마알루미늄이나 디라이 동일, 뭐 조일 알루미늄 이걸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종목은 너무나도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알루미늄 박을 전체를 가격적인 기관저 중에 오면은 다시 한번 제시를 하더라도 지금은 후발주에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현재 노란 톡방에 오시면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원래 코넥스 시장에 있던 종목이 변경 상장이 되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지와 저항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와 향후 대응 전략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급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 수급 시그널 어떤 종목들에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배터리팩, 또 2차 전지, 알루미늄까지 한번 큰 시세가 났던 종목들인데요. 향후 대응 전략들 어렵다고 하신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 같이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여러분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요. 시장 전반적인 대응 전략도 알려드리고요.
종목의 자세한 매매법 그리고 매매 기법 관련된 자료까지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들어오셔서 톡톡히 혜택 누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의견일 뿐입니다. 가치 상승과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